공마당 광고 때문에 이게 좀 고민하고 그런 것 같아요. 강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볼 것인가 이렇게요. 그래서 공마당 광고는 여러분 지금 민법 문제풀이 하죠. 문제풀이. 문제풀이가 되어 있는 제 생각에는요. 민법은 뭐 이론 강의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언제 다 들을 것인가. 저는 모든 것은 다 그렇거든요. 하나를 반복적으로 들어야 된다. 똑같은 거죠. 반복적으로. 그래야만이 이게 귀에 익숙하고 그래야만이 이게 딱 정리가 되죠. 농담했을 때 무슨 농담일까 이 정도까지 다 알 정도로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그러려면 가장 좋은 것은 문제풀이 강의를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끝나기 때문에 문제풀이 강의를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문제풀이 강의.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 강의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조금 미흡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요, 강의 노트 강의 있죠? 강의 노트 강의에 보면 강의 노트로 해놓은 강의 있잖아요. 특강에 보면 또 있죠? 거기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등기에 대해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물권법에 물권법 쭉 찾다 보면 목차가 여러 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가등기가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을 찾아서 듣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왜냐면 강의 노트 강의는 되게 막 20분, 30분 이렇게 돼가지고 세분화돼서 강의를 해놨거든요. 세분화돼서. 그러니까 강의 노트 강의를 들으면 좋겠지만 이것을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게 알려면 문제를 풀어야만 정확히 알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면, 저쪽에 이제 남양주에서 공시법 선생님이 있죠. 공시법이 이제 주간은 누가 하냐면 주간은 고급 선생님이 하고 야간은 또 다른 선생님이 한단 말이죠. 다른 선생님이요. 근데 이게 학생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고급 선생님이 강의를 너무 잘한다고 고급 선생님 강의를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강의는 그냥 안 듣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내가 분석을 해본 거예요. 왜 그런가. 차이가 뭐냐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선생님 강의가 잘못된 거 아니고요. 일반 학원에서 하는 강의가 다 이 선생님처럼 해요. 11월달, 12월달은요. 그냥 용어 설명 이렇게. 용어 설명 적당히 해가지고 용어만 설명 쭉 하니까 영어만 쭉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당연히. 용어 설명하면 여러분요. 들을 때는 뭔가 안 것 같은데 듣고 나면 아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용어 설명은 자체가 그래요. 그 강의는 용어 설명하면 안 되는데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학원이 우리 학원 빼고는 99.99%가 용어 설명으로 강의해요. 11월, 12월 적당히. 그리고 1차만 보통 하고 1차. 그럼 2차 안 한다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2차를 우리는 2차가 뭐 다 했잖아요. 다 하게 되면 거기다 곁다리 하나 거쳐가지고 하나 하고 우리 모두 2차 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11월, 12월은 그냥 강의를 놀면서 강의하기 때문에요. 이 선생님이 강의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야간 선생님이요. 금요일날 강의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문제풀이를 강의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풀면서 강의를 하려면 아무리 안 돼도 강의를요. 전체 5월달, 6월달에 최종적으로 요약 강의하는 것에 약 한 85에서 90% 정도는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강의하는 것은 거의 한 20, 30%밖에 강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걸 듣겠다 해가지고 그걸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다시 전번주 금요일 날 가가지고 학생들하고 이제 얘기를 잠깐 해봤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잘못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원에서는 이 야간반 선생님처럼 그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야간반. 그런데 여기가 문제를 풀이하다 보니까 주간반 선생님처럼, 고급 선생님이요.처럼 주간반 공식반 선생님처럼 문제 풀이하면 이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야간반 강의가 이게 주간반 강의처럼 되려면 언제 강의가 돼야 되냐? 5월달, 6월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몇 개월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잠깐 했죠. 정확한 강의를 얘기 못하고 사실 이렇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한 학원에 이제 2명이 있잖아요. 주간반하고 야간반하고요. 좋은 점과 나쁜 점, 장점과 단점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다 같이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 선생님한테 문제를 풀어달라고 했더니 11월, 12월은 그냥 워밍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까지 2번이나 부탁했는데 안 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단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남양주 야간반 선생님한테는 뭐를 부탁했냐면 야간에 문제풀이 좀 해달라. 그냥 차라리 문제풀이. 그냥 우리 오후에 보면 특강반 문제풀이 하잖아요. 그럼 문제풀이 하듯이 그냥 문제풀이 해달라 해서 그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150문제인가 줬더라고요.
그래서 150문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차별성을 좀 더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고합 선생님은 11월, 12월 달에 이미 강의를 거의 뭐 한 80% 정도 했고 지금은 거의 100%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와가지고 강의를 하려면 따로 이게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이게요. 강의가 한번 이렇게 강의하는 게 습관이 들면 이 습관의 강의가 이제 어떻게 하면 30% 하고 그다음에 3월달, 4월달에 한 80, 70% 하고 그다음에 5월달, 6월달에 100% 하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차이가 나버리니까요. 강의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문제풀이 위주로 좀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문제풀이로 이제 강의를 할 거거든요. 거기가요. 양가는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요 문제풀이 하는 것이고 문제만 풀면 안 되고 문제를 그러니까 이론 아무리 많이 들어도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문제를 풀고 나서 뭘 해야 되냐 말했지만 시험을 꼭 시험을 꼭 봐야 돼요. 시험을 한번 뭐가 안 되냐 암기가 안 돼요. 암기. 알죠? 암기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문제만 풀이하다 보면 약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대비해서 강의 노트 강의를 해놨어요. 알겠죠? 이 강의 노트 강의는 작년에 해놨는데 아마 올해 강의 노트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페이지가 아마 1페이지 정도가 다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년 강의 노트 듣다가 자꾸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중간에 문제풀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문제풀이는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냥 뭐죠? 강의 노트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목차별 문제, 목차별. 여러분 지금 보면 거의 모든 학원에서 모든 데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기출문제집 같은 거 다 목차별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목차별 기출문제 같은 것은 거의 살 필요가 없어요. 목차별은. 왜냐면 우리 지금 학원에서 푸는 이 문제 있잖아요. 이게 다 목차별 기출문제거든요. 이게 다 풀고 있으니까 굳이 기출문제 살 필요가 없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거야. 알겠죠? 이런 보면 막 성기 급한사 가서 막 다 사가지고 혼자 집에다 몰래 숨겨놓은 사람 있죠? 그냥 숨겨놓고 말아. 알겠죠? 그래서 목차별로 하는 거고 전범위로 전범위. 전범위. 그래서 우리가요 횟수가 뭐 19회, 20회, 21회 이렇게 1번부터 40번까지 민법이에요. 총칙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문제 있죠? 이 문제를 자주 풀어야 돼요. 알겠죠? 여기에 관한 것은 이미요 민법은 이미다. 뭐 강의가요 되어 있어요. 민법은. 그래서 40문제씩 되어 있는 거 있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게요 학원에서 다시 이것만 해가지고 문제가 다시 나오긴 나올 거예요. 전체 40문제를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 목차별 한번 봤잖아요. 목차별을 또 볼 필요는 없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나오는 40문제 있죠. 민총부터 물권, 채권, 특별법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문제를 자꾸 풀어야 뭐가 되냐면 전체를 이렇게 뭐죠 볼 수가 있어요. 눈이. 그러면 1회, 2회, 3회 풀 때는 3회까지는 되게 어려운데요. 4회부터는 모든 게 똑같아요. 1회, 2회, 3회 120문제를 딱 풀잖아요. 그럼 민법의 모든 것을 해석을 다 한 거예요. 알겠죠? 해설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해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러면 쉽게 이렇게 쭉 간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40문제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암기가 조금 안 되신 분이 있어요. 남양주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암기가 좀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보면 강의 노트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해설을 쭉 다 적잖아요. 다 적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항상 해설이 다 돼 있으니까 암기가 돼, 안 돼? 안 되죠. 눈으로만 보게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이런 그냥 문제집 그냥 한 권 더 사가지고 그냥 보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냥 전혀 해설되어 있지 않는 부분.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남은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해설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안 된 새 거를 보고 그냥 자기 혼자 이제 해설되어 있지. 해설할 때는 강의 노트 할 때 다 받아 적었죠. 받아 적은 것을 전혀 없는 것을 보면서 자기 혼자 풀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암기하는 방법.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해설지 되어 있거나 밑에가 해설되어 있는 거 있죠. 우리 보면 해설. 밑에가 이렇게 해설해가지고 문제 보고 해설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답만 보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 문제 자체에다가 뭐죠? 코멘트를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몇 번 보는 거죠. 한 두세 번 보는 거죠. 문제를 하루에 많이 보러 가지 말고 자기가 강의를 들었죠. 듣고 다 적었으면 한 10문제나 20문제를 쭉 보죠. 이렇게 쭉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설이 안 되는 것을 한번 보죠. 틀리면 그 문제 다시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암기가 금방 될 거예요. 그런데 계속 되어 있는 거 보면 항상 우리는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요. 자꾸 뭐를 보냐? 답만 보게 된단 말이죠. 답만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똑같다 가니까 답을 암기해 왔는데 문제를 답을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계속 문제 모의고사 보는데 전체 문제에서 답을 그대로 내고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내고 있으면 답을 암기하면 그러면은 이게 그럼 문제를 맞을 수 있냐? 절대 안 되죠. 왜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이게 여러분요, 우리가 형광펜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면은 금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만 막상 있잖아요.
문제를 딱 섞어서 딱 나와버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바로 암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 어느 정도 뭐가 돼야 돼요? 이해가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돼. 그러니까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이다? 그 중에서도 2번이 답이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요, 답 그대로 된다고 하니까 답만 따따따따 암겨온 사람 있죠? 아마 그 사람은요, 6, 7개 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알겠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만약에 언제는 되냐? 여러분들 만약에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죠? 쌓인 상태에서 정답만 봐버리면 금방 되죠. 그런데 아직은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문제만 딱 봤을 때는, 답만 딱 보았을 때는 그것이요, 답으로 이해가, 암기가 안 되죠. 와가지고 딱 보면 멘붕이 빠지죠. 이게 보긴 다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죠. 알겠죠? 그것은 안 되고 전체를 바로 눈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냥 답을 그대로 해도 전체를 보면서 답이 몇 번이다. 이걸 정확하게 해야지. 무슨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요, 암기가 안 될 거예요. 학생들 보니까 문제를 많이 봤는데 안 나온다는 사람 대부분 보면 주로 한 번씩 강의를 듣고 급하니까 답만 계속 암기했더라고요. 보니까 답만. 4번, 2번, 1번. 이거 답만 암기했더라고요. 근데 와서 단계에서 와서 막상 와서 딱 보면 그게 묻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묻는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보면 모의고사 볼 때 보면 좀 빨리 시험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전체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죠. 전체적인 문제를 몇 번 봐서 답이 이 문제는 아까 뭐가 답이었다. 이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답을 팍팍 찍는데 그렇지 않고 읽기는 다 읽어. 왜요? 답은 암기했는데 확실하게 모르겠거든요. 확실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전체적인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답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면 우리가 암기하는 방법은 비용은 좀 들지만 그냥 책을 하나 더 사가지고 하나를 봐버리는 게 제일 낫죠. 전혀 안 되는 거, 해설이 전혀 안 되는 거 보면서 그걸 가지고 답을 암기하는 거, 지문을 암기하고 왜 이건 맞고 왜 이거 틀리고 이걸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어디로 보냐? 혼동이라고 하는 거 한번 봐요. 혼동. 자, 혼동을 어디로 보냐면 페이지요. 페이지 여러분요. 63페이지 잠깐 봐. 63페이지 혼동. 강의 노트 63. 그러면 강의 노트요. 강의 노트 페이지요. 63. 혼동이 이렇게 돼 있죠. 혼동이요. 잘못 붙어 있어요, 지금요. 혼동스러우니까 혼동이 잘못 붙어 있는데 63페이지 붙어 있죠? 혼동 붙어 있나요? 알죠? 거기다 써요. 기본서 245. 기본서요. 기본서 245페이지요. 썰 말한다. 혼동이다. 지금부터 한번 봐요. 그러면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한번 보셔요. 우리가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있으면요. 이 소유권은요. 먼저 점유 권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이 있고 처분하는 권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점유만 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용익권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용익이라고 하고요. 처분이라는 것은 뭐다? 질권하고요. 저당권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제한물권이라고 하죠. 그럼 봐봐요. 유치권은요. 세 가지 소유권의 권능 중에서 점유만 하는 거예요. 점유만. 그런데 만약에 유치권자가 소유자가 되면요. 모두 한다? 사용수익도 하고 처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유치권자가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소유자가 되는 게 낫겠어요? 소유자가 되는 게 낫겠죠? 그걸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소유권은 이 세 가지가 같이요. 이렇게 짬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자는 점유담에서 사용수익담에서 처분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치권은 오로지 점유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유치권자가 소유자가 되면 점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수익과 처분까지 다 같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치권만 있으면 뭐만 해야 돼? 점유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유치권 자체가 없어지고 소유권이 되는 것. 우리 이것을 뭐란다? 혼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요.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 을이요. 을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이러면 임차인 이렇게요. 그러면 지상권자는 사용하고 수익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죠. 그럼 내가 땅의 소유자가 되면서 지상권이 없어지죠. 저당권자가 소유자가 되죠. 토지를 사죠. 토지 소유자가 되고 저당권 없어지죠. 임차인이요. 월세 사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임차권이 없어지죠. 여러분 우리 보통 보면 월세 사는 사람이 그 집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이걸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요. 을이 1번 저당권이고요. 여기 병이요. 2번 저당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이요. 1번 저당권이죠. 여기 병이요. 2번 저당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요. 3번이죠. 이렇게 병이요.
을이요 1번 저당권이요. 여기요 병이요 2번 저당권이요. 그 다음에 3번이요 정이요 가압류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죠. 여기를 보면요. 여기 을 있죠. 병이 있죠. 병이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병이요. 그럼 병은 저당권이 없어지고 자기가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요. 1번이요. 1번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가 문제예요. 1번이. 자기 밑에 누가 있죠? 병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땅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땅이 경매가 돼가지고 3억이 나왔다고 해봐. 이 사람 2억이고 이 사람 2억이란 말이죠. 2억씩 빌려줬어요. 그런데 경매 대금이 3억이에요. 3억이면 을이 얼마를 가져가죠? 2억을 가져가잖아요. 병이 얼마를 가져가죠? 1억을 가져가죠. 얼마가 마이너스죠? 1억이 마이너스잖아요. 병은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을이 소유자가 되니까 을의 소유권이 없어진다 해봐요. 없어지면요. 병이 몇 번이 되죠? 1번이 되죠. 이 상태에서 경매가 돼가지고 3억이 나오면은요. 병이 얼마를 가져가죠? 2억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요. 이 을의 땅에서 병이 2억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을이요. 병한테 원래는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병은 1억만 자기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을이 소유권 취득한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이 사람이 2억을 가져가죠. 결국 을의 돈 1억을 빼앗아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을은 병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서요. 어떻게 되냐? 1번 저당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2번 저당권이 있는데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1번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고요. 자기가 소유자면서 자기 땅에 자기가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자기가 자기 땅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소유자 저당이다 이렇게 얘기해. 소유자 저당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 봐봐요. 아까요.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2번이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2번은 소멸하지 않죠. 누구 때문에요? 3번 가압류 때문에요. 2번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요. 지상권이 있어요. 지상권. 그 다음에 여기요. 병이요. 저당권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도 이렇게요. 갑이요. 을이요. 지상권이 있고요. 이 지상권 위에요. 병이 저당권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요. 지상권이 있는데요. 이 지상권 위에 A가요. 1번 저당권이고요. B가요. 2번 저당권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는요. 을이 지금 지상권이고 여기는 저당권이죠. 을이 지상권이고 이건 저당권이죠.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을이 지상권이고 이건 저당권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요. 지상권이 만약에 소멸한다고 해봐. 을이 소유자가 되고 소멸한다? 그러면 저 지상권 위에 있는 저당권도 같이 소멸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저당권을 소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으려면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상권이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알겠죠? 그러니까 지상권이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는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그런데요. 이 저당권자 있죠?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죠?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면 지상권이 소멸해야 돼요? 저당권이 소멸해야 돼요? 저당권이 소멸해야 돼요. 저당권이. 만약에 지상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동시에 모두 없어져? 저당권도 같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요. 지상권. 이걸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저당권만 소멸한다. 여기는요. 방금 얘기했죠? 우리가요. 저당권이 지상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을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저당권이 2번 저당권이냐 1번 저당권이냐에 따라서 달려. 2번 저당권이 지상권을 취득하죠? 그럼 2번 저당권은 소멸하죠. 그런데 1번 저당권이 소유권 취득하죠?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다 똑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요 을이요. 을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요. 임차인. 그럼 여기 병이죠. 병이 저당권이란 말이죠. 그럼 약간 말했죠. 이 그냥 임차인이요. 그냥 임차인 저당권이 없다고 해봐.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이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저당권이 있으니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자기 밑에 이해 당사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뭐가 없어져? 저당권이 소멸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저당권자가 1번요 경매를 청구를 해요. 1번 경매를 청구해.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해. 그럼 이것은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란 말이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에서 저당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저당권은.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해. 그런데요, 이 임차인이 경락을 받은 경락인이에요. 경락이란 말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밑에 만약에 경매가 되지 않고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면서 저당권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경매가 돼가지고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저당권은 무조건 없어진단 말이죠. 저당권은. 그런데 임차인이 경락을 받았죠. 그럼 자기 혼자 있으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똑같죠.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누구 때문에? 저당권 때문에. 그런데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다. 임차인이 경락을 받았다. 그러면 임차권을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여기 이제 물상보증인이에요. 갑이 물상보증인이요. 여기요, 갑이 물상보증인이다 이 말이죠. 갑이 물상보증인이에요. 여기요, 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 여기요, C가 1번 저당권, D가 2번 저당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1번 저당권자가 갑이 사망해서 상속을 해요. 상속을 했다는 말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럼 자기 밑에 몇 번이 있죠? 2번이 있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여기요, 2번 저당권자가 상속을 한다. 2번 저당권자가 상속을 해요. 자기 밑에 누가 있어 없어? 없죠? 2번은 소멸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채무자예요. 채무자. 채무자를 상속해. 채무자요. 갑이 채무자다. 아버지고요. 아들내미가 1번, 큰아들이 1번 저당권, 작은아들이 2번 저당권이다 이 말이죠. C하고 D가. 그러면 저당권이란 말이 뜻이 뭐예요? 돈을 빌려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돈을 빌렸으면 아버지는 아들한테 돈을 갚을 1억이 있고요. 아들은 아버지한테 돈을 받을 1억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1억이 되는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1억이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C라고 하는 사람한테 1억을 갚을 돈이 있고 C는 갑한테 1억을 받을 돈이 있죠. 그런데 갑이 사망한 거예요. 사망해가지고 이 C가요, 아버지를 상속을 해. 상속은 포괄 승계이기 때문에 채무도 내가 끌어안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C는요, 아버지가 나한테 갚을 돈 얼마가 있죠? 1억을 내가 끌어안아. 근데 나는 아버지한테 또 1억을 받을 게 있어. 플러스 1억.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0이 되죠. 0. 더 이상 돈을 갚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저당권은 없어져. 그래서 상속을 하면 1번이 상속하든 2번이 상속을 하든 상속을 하면은 채무자를 상속하면 둘 다 무조건 없어져.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채권과 채무가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해. 채권과 채무가 혼동이다. 그래서 채무자를 상속하면 1번이든 2번이든 다 없어지고 물상보증인을 상속하면 물상보증인 1번은 소멸하는데 1번 소멸하지 않고 2번은 뭐 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지. 상속을 하면. 그런데 채무자를 상속하면요 1번, 2번 다 없어져. 물상보증인을 상속하면요 1번은 소멸하지 않고 몇 번만 소멸해? 2번만 소멸을 해. 그러면 저 다시 이제 이거 말고요. 지역권 봐봐. 지역권. 지역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지역권의 이기.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요역지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역권의 위기라고 하죠. 그럼 지역권의 위기가 있으면 혼동에 의해서 지역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요. 자, 두 번째요. 혼동이 걸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점유권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광호권이요. 우리 시험에 둘 다 나왔죠? 점유권, 광호권은 뭐가 걸리지 않는다? 혼동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요.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매수를 했다. 물건을 점유한 자가 상속을 받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것은 혼동으로 점유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세 번째는요. 이렇게 갑의 토지 있죠. 갑의 토지 위에 을이요. 을이 근저당권이 있는데요. 이 근저당권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어요. 그럼 어때요? 근저당권자가 이 땅을 샀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는 을이요. 소유자가 되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소멸하죠. 그런데 나중에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이 밝혀졌어. 무효.
무효인 것이 밝혀졌다 이 말은, 그러면 을은 처음부터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근저당권은 다시 뭘 한다? 부활한다. 부활한다 이 말이죠. 부활한다. 여기까지를 뭘 한다? 여러분요,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혼동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강의 노트요 100페이지를 봐봐. 100페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를 보냐면 문제집이요 133쪽을 한번 봐봐. 문제집 133. 자, 문제집 133 봤어요? 문제집 133 봤죠?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봐봐. 123번 봐봐. 123번. 혼동이라고 되어 있나요? 124 혼동. 이건 이런 봐봐. 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어떻게 하냐면 봐. 여기 봐. 여기 보라고.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1번 보면요. 갑소유 건물의 을이 임차권의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날 병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여기 봐봐요. 대항력이 아까 있죠? 대항력에 임차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만 봐봐. 여기서요.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해서 임차권은 저당권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임차권은 소멸한다? 틀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1번 봐봐. 1번이요. 갑소유 건물의 을이 임차권의 대항력 갖춘 다음날 병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랬지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됐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만약에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됐다? 그런데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소멸하겠죠. 2번요. 갑의 지상권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취득. 여기요 봐봐요. 여기 지금 이놈 아니면 이놈이죠. 둘 중 하나예요 이거. 지상권 위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갑이 지상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갑이요 지상권에 관한 목적물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지상권은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3번요. 토지 소유자 갑이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느끼. 이건 좀 어려우니까 좀 놔두고 4번요. 갑 소유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소멸한다 틀렸죠? 5번요. 을이 갑 소유 토지를 점유 여기 봐봐. 점유권은 혼동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죠? 점유한 상태 점유권 그것을 매수 소유권 취득 점유자가 소유권 취득했죠?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봐봐요. 그러면 3번은 뭐냐면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서 등기를 하잖아요. 돈을 빌려주면서 가등기를 하면은 우리 이것을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걸 뭐란다? 그것을 양도 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갑이 있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한테요. 지상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을한테 갑이요. 돈을 빌면서 여기서 뭐랬냐? 여기다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돈 1억을 빌면서 등기했다. 1억을 빌면 돈 봐봐. 매매 계약을 하면서 등기를 해주면 소유자죠. 그런데 돈 빌려주면서 등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 빌려주면서 등기하는 걸 뭐라고 그래? 대부분 저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돈을 빌려주면서 등기를 했죠. 그럴 때 해서 이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등기했다 해서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라고. 이게 중요해. 소유자가 아니고 이걸 뭐란다? 양도 담보권자다. 이 양도 담보권은 경매가 되잖아요. 경매가 되면 양도 담보권을 뭐로 보냐? 저당권으로 봐요. 그러니까 저당권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양도 담보라고 그래. 양도 담보는 뭐하고 똑같다? 저당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요.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요, 1번은 지상권이고 2번은 뭐다? 양도 담보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조건 등기가 있다 해서 무조건 소멸한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알겠죠? 그래서 3번 보면 토지 소유자 갑이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 있죠.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 있기 그것을 부동산 양도담보라고 그래. 부동산 양도담보. 토지의 지상권자 을 및 병에게 제3병에게 공동으로 등기해졌죠. 을의 지상권은 뭐를 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것을 혼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혼동은 말의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럼 100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100페이지 한번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요 공법 과제를 제출하라고 그랬네요. 용도 지역 암기하고요. 용도 지역 암기를 어떻게 제출하죠? 암기는 어떻게 제출하는 거야?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상당히 이거 재주 있는 건데요. 상당히 특이한 건데요. 이거 어떻게 제출하죠? 뭐 이렇게 써넣기 있어요? 써가지고 그렇지. 그러면 암기에서 암기를 제출하러 가면은 암기해가지고 자기가 써가지고 오케이. 알겠죠? 그럼 국계법 흐름 강의 노트에 있는 거 용도구역 개시 수도입 알겠죠? 아무튼 개시 수도입 개시 수도입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있으면 나는요 입시도 수개의 용도로 되어 있다. 용도 구역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암기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있다. 내가. 나는 이런 거, 이거 순서가 중요한가 보죠?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하면 입시도 수개의 용도 구역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암기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몰라요. 나 몰라요. 개시 수도입 그러면은, 왜 개시. 그러니까 이런 공포쌤들 참 불쌍해요. 그러니까 어떤 공포쌤은요, 엄청나게 야한 말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좋다. 엄청나게 야한 말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웃다가 막 하는데, 암기 또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암기를. 예, 19금인데 뭐 이렇게 하나 와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 이제 자꾸 듣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만약에 뭐 한 9월달 정도나 많이 학원에 와가지고 모의고사만 본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보면 뭐가 개시 수도 입이 뭐라고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자, 우리요 점유권 이제 한번 보죠. 점유권이요. 우리가 여러분 먼저 점유권을 볼 때는 먼저 봐봐. 먼저 보면 여러분 절도범이 있죠. 절도범은 뭐를 해요? 점유하죠. 소유자는 뭐를 해요? 소유자도 점유하죠. 임차인은 뭐를 해요? 임차인도 뭐를 해요? 점유를 하죠. 그럼 여기에서요. 여기 점유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따지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것만 따진 것은 우리는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처음부터 공부할 때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만약 공부를 하면 되게 어려워 보인단 말이지, 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무도 아닌 거잖아요, 이게요. 이걸 보고 이 점유하는 것만 따져. 그러니까 봐봐요. 갑의 자전거가 소유자잖아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훔쳤어요. 훔쳤죠? 그럼 침탈해 간단 말이죠. 그럼 어떡한다? 그러면 이게 누가 점유냐? 이제는 을이 점유예요. 갑은 소유자지만 점유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이요. 친구 집 을의 집 갔더니 을이 자기 자전거가 을에 있으니까 이걸 다시 가져오죠? 그러면요, 갑은요, 을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에요. 을도 갑의 점유를 침탈한 거지만 갑도 을의 점유를 침탈한 거예요. 이걸 상호 침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에서 점유는 그 사람이 소유권이 있냐 없냐 따지지 않는 거예요. 현재 누가 가지고 있느냐. 지금 현재 누가 가지고 있죠? 을이 가지고 있죠? 을에게 점유권이 인정되고, 알겠죠? 갑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갑은 점유권을 상실했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갑은 저 자전거에 대해서 누구다? 소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점유권이 있다고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면 오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보면 점유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민법으로 뭐냐? 민법은 점유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 점유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그러면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다 이 말이죠. 사실상의 지배. 그러면 사실상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요. 이렇게 봐봐. 이 세 가지 중에서 이렇게 흰 부피를 이렇게 잡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건 이 두 가지는 잡고 있어 안 잡고 있어? 안 잡고 있죠. 그러니까 점유이다 아니다? 아니죠. 점유는요. 세 가지 중에서 세 개를 다 점유할 필요가 없고 일부만 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점유를 뭐라 한다? 일물 일권주의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점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뭐가 있다?
인정이 되는 게 점유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여기 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지배고요. 이 점유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점유권은 뭐냐?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요, 점유 얘기할 때는 법조문에서 사실상의 지배라고 나와. 그러면 그것을 점유라고 그래. 점유하는 자는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는 사람을 뭐라 한다? 점유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걸 뭐라 한다? 사실상의 지배하고 있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로부터 뭐가 나온다? 침해가 있으면 자력 구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요. 점유권이 침해를 당하면 뭐가 나온다?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이 나오는 거예요. 점유보호 청구권, 자력구제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자력구제권이, 여기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보통은 99%는 점유한 사람은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요. 점유를 했는데 누군가가 점유를 훔쳐가면요, 자력구제라는 것은 쫓아가서 빼앗아온다 이 말이죠. 내가요.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면 점유를 한 사람은 99% 점유권이 있지만 점유를 하는데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서 점유를 하잖아요. 점유를 하지 않는데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점유는 자력 구제권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은 뭐하고 연결된다? 점유보호 청구권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면 점유보조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점유보조자는 알바생이라든가 가사도우미, 파출부 있죠? 이런 사람들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라 한다? 우리는 간접 점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접 점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간접 점유는 누구냐? 임대인을 얘기하는데요. 간접 점유는요. 임대인은 자기 집을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줬으니까 직접적으로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하지만 그 사람한테 점유권을 인정을 해. 점유권을. 그런데 알바생은요. 알바생은 우리가 보통 뭐죠? 청소한다 그러면 남의 집 뭘 가지고 있어? 진공청소기 손에 잡고 좀 청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어? 점유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사람한테 점유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진공청소기를 누군가가 훔쳐갔을 때 알바생 또는 파출부가요. 주인을 위해서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는 없다? 점유권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점유보조자는 뭐냐? 점유보조자는 점유하니까 자력구제권이 있지만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에서 집주인은 이사 갔으니까 점유하지 않죠? 새에 들어서 산 사람이 거기서 잠을 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자력구제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있죠?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이 말. 이것을 간접점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부터 간접점유하고 점유보조자는 법이 없고요. 간접점유하고 점유보호 청구권을 먼저 본다 이 말이죠. 간접점유는 뭐냐면 이렇게 갑이죠. 갑을 뭐란다? 임대인이죠. 이 임대인을 뭐란다? 이 사람을요. 간접점유 또는 간접점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을한테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을 뭐라고 한다? 이 사람을 보통은 직접이란 말을 잘 안 써. 그냥 점유자 그러면 직접 점유자, 점유 그러면 직접 점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뭐라 한다? 임대차 계약을 하죠. 임대차. 이 임대차 계약을 뭐라 한다? 그것을 점유 매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점유 매개라는 것은 직접과 간접을 연결해 준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요 임차인 직접 점유자를 뭐라 한다? 이것을 점유 매개자다 이렇게 얘기해. 점유 매개자 이렇게. 점유 매개자다 이렇게. 이걸 점유 매개 관계다 이렇게. 점유 매개 관계다. 이걸 점유 매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직접이고 이걸 뭐란다? 간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이란 말은 뭐란다? 점유를 한다는 말이고요. 간접이란 말은 점유는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다? 자력 구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점유자니까 뭐는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고. 점유하죠? 점유하니까 자력 구제권도 있고 점유자니까 점유보호 청구권도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직접하고 간접하고 차이는 뭐냐면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가 이 말이죠. 누구의 권리가? 그럼 직접이 우선한다? 간접이 우선한다? 직접이 우선하지. 왜요? 이 집을 1층의 집을
갑이 을한테 월세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사람은 임차인이다, 임대인이다.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의 권리가 간접 점유자의 권리에 우선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하나 보면요. 이렇게 되는데 병이죠, 병. 병이요. 이 건물이요. 불법으로 점유하여 불법. 그래서 불법 점유를 한다 이 말이죠. 불법 점유. 불법으로 이 집에 들어가서 산단 말이죠. 갑이요. 갑의 집에 병이.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갑이요. 자기는 을한테 월세 줬는데 병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병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나가고 키를 누구한테 돌려주라고 해야 돼요? 자기한테 돌려주라고 해야 돼요? 을한테 돌려주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직접과 간접은 직접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키를 먼저 을에게 반해라. 먼저 을에게 반환해라. 그런데 을한테 주라고 했더니 을이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해외 출장 중이야. 그럼 을이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때는 누구한테 반환해라? 나한테 반환해라. 이렇게. 그래서 먼저 누구한테?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을 때 누구한테?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요. 이걸 직접과 간접이고요. 그 다음에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자전거가요. 자전거가 갑의 자전거인데요. 이 자전거를 누군가 훔친 경우에 훔쳤다. 훔친 경우, 훔쳐 도망간 경우가 있죠. 누군가가 이 자전거 위에요. 앉아있는 경우가 있죠. 앉아있다. 누군가 주위를 뱅뱅 돈다. 주위를 뱅뱅. 알겠죠? 뱅뱅 돌고 있다 이 말이죠. 왜 훔쳐가려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한다? 누군가 훔쳐갔으면 그 자전거를 나한테 반환해달라. 반환을 청구해야 되겠죠. 누군가가 앉아있다. 그러면 엉덩이 치우라고 해야 되겠죠. 방해 제거요. 주위를 뱅뱅 돌면서 훔쳐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 훔쳐가지 못하게끔 막아야 되겠죠. 예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요 반환 청구를 뭐라 한다? 점유의 해수라고 얘기하고요. 방해 제거를 보유라고 하고 방해 예방을 보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해수, 보유, 보전 이렇게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자전거를 가지고 왔을 때 이렇단 말이죠. 그럼 봐봐요.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전거 있죠. 갑의 자전거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훔친다 이 말이죠. 을이요.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침탈이라고 얘기해. 침탈. 침탈을 뭐란다? 절도와 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여기 있어요. 을이 갑한테요 사기를 쳤다. 사기 또는 횡령을 했다. 이런 것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갑은 을한테요 자전거예요 반환. 자전거를 나한테 반환해라.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몇 년 안에 청구해요? 1년 안에요. 이 1년을 말한다. 이것은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이고 출소기간이다. 출소라는 것은 반드시 뭐로 해야 된다? 소송으로만 해야 된다. 소송으로만 해야 된다. 원래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순수한 채권이지 물권적 청권이 아니죠. 채권이지만 편의상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요. 그러면 을을 뭐란다? 을을 침탈자라고 얘기하고 침탈자. 을에요 상속인 있겠죠? 상속인을 뭐란다? 포괄승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침탈자나 상속인한테는 선악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반환을 청구를 해. 왜 이런 말을 쓰느냐? 만약에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을 뭐란다? 특정 승계인 또는요 특별 승계인 똑같은 말이에요. 특정 승계인, 특별 승계인한테 병한테 넘겨 을이 병한테. 그런데 병이요 선의이냐 악의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선의는 뭐고 악의는 뭐냐? 을이요 갑한테 물건을 절도나 강도 훔친 작물이라고 하는 것을 병이 알면서 그러면 악의. 우리 민법에서 악의는 안다는 거죠. 선의는 뭐다? 모른다는 거죠. 알면서 악의, 모른다 선의, 모르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경우는 병이 이렇게 했죠. 그런 경우는요 갑은요 병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악인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선의 악의가 달라진다. 악일 때는 반환을 청구하고 선일 때는 반환 청구를 못해. 그럼 만약에 병이 선의이죠. 병이 선의면 갑은 선의의 승계한테는 반환 청구 못하잖아요. 그러면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정한테도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여기 포괄승계한테는요 선악 불문하고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큰 차이죠.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소송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점유권에 기한 거, 점유권.
점유권에 기한 것하고 소유권에 기한 것하고 다르단 말이죠. 이런 봐봐요. 지금 이 분필이 있죠. 이 분필은 뭐냐?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 잡고 있죠. 내가 이 분필을 잡고 있지만 나는 이 분필의 뭐냐? 소유자라고. 우리가 아까 했었잖아요. 소유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점유권이 들어있고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이 들어있고 처분하는 것이 들어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내가요 이 물건을 지금 뭐랬다? 점유를 했잖아요. 점유했으면 동시에 나는 점유권자이면서 동시에 소유권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이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면은 누군가는 나의 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침해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요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내가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싶다 이 말이죠. 점유권으로만 반환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럼 점유권으로만 반환 청구를 하면 첫 번째로 말한다. 절도하고 강도의 경우에만. 알겠죠? 그 다음에 사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횡령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몇 년이다? 1년 안에. 1년 안에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이요. 출소기간. 그 다음에 병은요. 제3자 병은요. 선인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악인 경우는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래서 특정 승계인이 악인 경우에 반환 청구, 선인 경우는 반환 청구를 못 하잖아요. 알겠죠? 이렇게요. 점유권으로 할 때는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소유권으로 할 때는 그러면 소유권은요. 누군가가 내 물건을 절도 강도에도 반환 청구해. 사기를 가져가도 횡령으로 가져가도 다 반환을 청구해. 이게 차이가 있죠 지금요. 그 다음에 여기도 1년 필요 없어. 소유권은 소멸 시효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출소라는 것은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된다 이면 소송으로. 그런데 여기는요 반드시 소송으로 할 필요 있어 없어? 소송으로 해도 되고 소송외로도 해야 돼. 소송외. 소송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선이죠. 선인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이건 되고 악인 경우도 되고 다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소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하느냐 점유권으로 반환을 청구에 따라서 달라진다. 점유권으로 할 때는 이렇고 소유권으로 할 때는 이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죠? 점유권을 배우고 있죠. 그냥 점유권에 관한 것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점유권 소유권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방해 우리가 먼저 보면 침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침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만약 침해를 받았다 어떻게 침해를 받았다? 침탈로 침해를 받았다 그럼 반환 청구하고요. 침탈 위외의 방법으로 침해를 받았다 그럼 방해 제거를 해요. 침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둘 다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염려인 경우는요 아직 침해가 있어 없어? 없죠. 침해가 없으니까 뭐란다? 예방을 해. 예방이고 또는 예방이고 열방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왜? 염려만 있지 아직 침해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방해 제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방해 제거는 차이는 뭐냐면 반환 청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침탈이 돼야 되죠. 방해 제거는 침탈 말고 다른 원인으로 방해를 받고 있어. 다른 원인으로 침해를 받고 있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 자전거 위에 지금 앉아있어. 훔쳐간 건 아니잖아요. 앉아있어. 그때는 뭐란다? 반환이다. 방해 제거다. 방해 제거. 이것도요. 이것도 밑이야.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 몇 년 안에 청구한다? 1년 안에. 1년. 무슨 기간이다? 출소 기간이다. 그런데 이때 1년은 뭐라고 되냐면 방해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이다. 그래 방해가 종료가 됐으니까 방해 제거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손해배상만 포함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방해가 공사로 인해서 방해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에 착수한 지 1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건물이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되면 제거 청구는 못하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다시요.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1년이 경과했거나 또는 완성이 됐거나 1년이 경과됐거나 또는 완성이 됐다. 그럼 뭐를 못한다? 제거는 못하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공사공용 방해 제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염려가 있죠. 염려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방해를 받을 염려다 하는 것은 옆집에요 돌담이 곧 쓰러질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예방을 해야죠. 예방이요. 또는 예방 또는 뭐란다? 손해배상이요. 또는요 손해배상의 뭐다?
담보요. 담보. 손해배상이 아니고 담보. 그러면 또는 이거 미션이에요. 왜냐? 아직은 손해가 없으니까.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요. 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또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는 언제 침해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벌써 이걸 가지고 많이 이제 바꾸겠죠? 뭐라 바꾸죠? 여기 뭐라 하느냐? 예방과 그러면 안 돼. 예방과 그러면 안 돼. 예방이나 예방 또는 그래야지. 예방이나 또는 그래야지. 예방과 그러면 돼. 안 돼. 예방과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1년이죠? 1년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예방이요. 여기요. 공사로 인해서 염려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럼 똑같아. 공사로 인해서 그러면 똑같아. 알겠죠? 이것을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잘 봐야 되고 이것도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문제를 잠깐 한번 봐보면 어디를 여러분요 한번 보냐면요 페이지요 137페이지를 봐봐. 페이지 137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133번 나왔어요. 133번 갑이 점유하고 있는 X 물건을 의리 침탈 줄고 의리 침탈이니까 절도강대죠. 갑이 점유하고 있죠. 그런데 의리 침탈했죠. 그러면 갑의 의뢰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무슨 기간? 출소 이퀄 제척기간이라고 그래. 제척기간. 2번 의리 선의의 병이죠. 물론 여기 봐봐요. 의리요 선의의 병이죠. 선의의 병에 그러면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손해배상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맨 끝에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번의 맨 끝에요.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반환 청구권. 지금 의리선이라고 되어 있죠. 2번, 3번 둘 다 의리선이라고 되어 있죠. 의리선이면 3번의 경우는요. 반환 청구 안 되죠. 그래도 뭐가 안 된다? 손해배상도 안 된다. 왜요? 손해배상 청구 거기 줄 거 봐. 손해배상을 청구 그것은 뭐냐면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렇게 귀책사유 잘못이 있어야 돼. 그런데 병은 지금 뭐라고 됐죠? 선이 무과실이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다음 4번은요. 갑이 정소유 물건을 임차죠. 그럼 갑을 뭐라 한다 써? 직접 점유자. 임차인이죠. 갑을 직접 점유자 4번에요. 정소유 그랬죠. 정소유. 정을 뭐라 한다? 간접 점유자 임대인이죠. 간접 점유자 임대인.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봐.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만약에 여러분요. 여기요.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고 갑이 누구죠? 간접 점유자죠. 그다음에 여기요. 의리요. 직접 점유자죠. 그럼 어떻게 한다?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 돼요. 침탈.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 되잖아요. 그러면 간접도 뭐한 걸로 본다? 침탈한 것으로 봐. 직접이 만약에 직접 점유자가 침탈 당하잖아요. 그러면 침탈 당하면 직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침탈된 걸로 봐. 간접 점유자도 뭐가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 없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침탈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이 침탈이면 간접도 침탈로 봐. 직접이 침탈하면 간접도 침탈이 아닌 걸로 봐. 그럼 지금 여기서는 의리 갑의 점유를 침탈했다고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직접 점유자가 침탈을 당했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인 정도 4번에서 정도 뭐를 당했다? 침탈을 당했다. 침탈을 당하면 뭐가 있다?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다. 그러면 정도 의뢰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침탈인 거 사기다 사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5번요. 갑이 의뢰 사기 그러면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다.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침탈이 아니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됐나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의 점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점유보호 청구권 대강 이제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여러분요 페이지 105페이지를 한번 봐봐. 기본서 105페이지 맨 위에 점유권원이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다가 페이지요 여러분요 기본서 259라고 써. 259 썼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103페이지 봐, 103페이지. 103페이지 보면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103페이지 강의 노트? 네. 거기다가 뭐라 쓰냐? 기본서 271이요. 271. 271 이렇게요. 됐죠, 지금?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요, 어디로 보냐면 점유권원 있죠? 점유권원부터 여러분요,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